묵은 된장, 버리는 게 나을까요? 살리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한쪽에 아니면 장독대 구석에 까맣게 변한 된장이 하나쯤 있으시죠?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맛이 없고. 그런데요, 국내 한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묵은 된장에는 오히려 갓 담근 된장보다 항암 물질이 최대 2.3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라시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맛없다고, 색이 변했다고 내버려 두던 그 묵은 된장이 사실은 보물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물을 제대로 살렸을 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묵은 된장을 본연의 깊은 맛으로 되살리는 방법. 둘째, 숙성 없이 그날 바로 드실 수 있는 대박 된장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된장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2배로 뛰는 식재료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집 된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먼저 왜 묵은 된장이 그렇게 변하는지 그 원리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실수 없이 제대로 살리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까맣게 변하고 짠맛만 남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그냥 오래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수분 증발입니다. 된장 속의 물기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날아갑니다. 수분이 빠지면 소금 농도가 진해지면서 짠맛이 확 세지는 겁니다. 우리가 국을 너무 오래 끓이면 졸아서 짜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집에서 국 끓여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둘째, 멜라노이딘이라는 물질이 생기면서 색이 변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된장 속의 아미노산과 당이 만나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변 반응입니다. 고기를 구우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갈변 물질이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색이 까매졌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셋째, 발효균의 변화입니다. 처음 담글 때 활발하던 유익한 미생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칠맛을 내던 성분이 약해지고 짠맛만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감칠맛이 사라지니까 짠맛만 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묵은 된장이 맛없어진 건 상한 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수분, 감칠맛, 발효균, 이 세 가지 균형만 우리가 다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묵은 된장을 살려도 되는 건지 버려야 하는 건지 그 구분법을 먼저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까만색으로 변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짠맛이 강해진 것도 수분 증발 때문이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윗면에 하얀색의 얇은 막이 생긴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효모인데요. 우리 된장의 자연 발효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거예요. 걷어내고 쓰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된장 표면에 푸르스름 하거나 거뭇거뭇한 솜털 같은 곰팡이가 피었을 때. 둘째,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날 때. 셋째, 된장 표면에 끈적이는 점액질이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건강을 위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더요. 곰팡이가 아주 일부분에만 살짝 생겼을 때 그 부분만 떠내고 나머지를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곰팡이 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미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도 곰팡이가 보이시면 아쉽지만 전부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살릴 수 있는 된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주콩으로 된장 본연의 맛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써오던 전통 방식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준비하실 건 딱 하나, 메주콩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백태 또는 흰콩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요. 전부 같은 콩이니까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어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은 한 봉지에 4, 700원에서 6, 0원 사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아까우신 우리 세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콩의 양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된장의 양을 기준으로 절대 3분의 1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물에 불리기 전 마른 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이 3kg이면 콩은 1kg 이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된장의 짠맛이 지나치게 약해집니다.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가스가 차오르고요. 심하면 시큼하게 맛이 변하거나 벌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리려는 된장이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의 양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콩량을 정하셨으면 이제 물에 불려야 합니다. 최소 6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푹 불려주세요. 여러분, 이 불리는 과정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콩을 충분히 불려야 삶을 때 속까지 고르게 익거든요. 덜 불린 콩을 삶으면 겉은 익었는데 속은 딱딱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된장에 섞어도 제대로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불릴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물의 양은 콩의 3배 정도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콩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부피가 2배 이상 커지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위에 있는 콩이 물 밖으로 나와서 고르게 안 불려요. 그리고 여름에는 냉장고 안에서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물이 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써야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불린 콩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삶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센 불로 끓이세요. 그러면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이 거품은 숟가락으로 살살 건져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육수 끓일 때 거품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안 건지면 나중에 국물이 텁텁해져요. 거품을 걷어내셨으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뚜껑을 꽉 닫지 마시고 살짝 걸쳐둔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은근하게 삶아주세요. 콩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힘 안 들이고 으깨지면 다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콩 삶을 때 항상 그렇게 확인하셨잖아요.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삶은 콩의 껍질을 벗기면 훨씬 좋습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콩을 물 안에서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시면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거 건져내시면 돼요.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과정이라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나중에 된장의 식감이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번거로우시면 껍질째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벗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콩과 콩물을 다시 한번 팔팔 끓여서 살균을 해주셔야 해요. 이 과정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끓여줘야 된장에 섞었을 때 상하지 않고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위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을 된장에 섞을 때요, 통째로 넣으시면 나중에 된장 안에서 콩알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믹서나 핸드블렌더로 살짝 가볍게만 갈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곱게 갈 필요는 없어요. 약간 알갱이가 씹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된장에 골고루 섞이면서 맛도 균일해져요. 이제 식힌 콩과 콩물을 된장에 부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간혹 콩물은 버리고 콩만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콩물도 반드시 같이 부어주셔야 해요. 이 구수한 콩물 안에 감칠맛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콩에서 우러나온 아미노산이 우리 된장의 맛을 깊게 살려줍니다. 이걸 버리시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콩이 물기를 점점 빨아들이기 때문에요. 처음 섞을 때는 살짝 묽다 싶을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되직하게 섞으시면 나중에 다시 뻑뻑해져요. 이렇게 만든 된장은 항아리나 밀폐 용기에 담으시고요. 보통 한 달 정도 숙성시키신 후에 꺼내 드시면 됩니다. 숙성 기간에 콩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감칠맛이 점점 깊어지거든요. 우리가 한 달만 기다리면 묵은 된장이 완전히 새로운 맛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숙성 기간 동안에 한 가지 해주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된장을 위아래로 한번 뒤섞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넣은 콩물이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윗부분은 되직하고 아랫부분은 묽어지면서 발효가 고르게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깨끗한 숟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살살 뒤집어 주시면 우리 된장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숙성됩니다. 이건 간단하지만 맛의 차이가 큽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된장을 뜰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뜨고 나서 윗면을 항상 평평하게 눌러서 펴주세요.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 부분부터 다시 까맣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종이 호일을 된장 윗면에 딱 맞게 잘라서 덮어주시면 훨씬 오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된장 위에 소금을 뿌려 두셨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기 접촉을 줄여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셨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메주콩으로 되살린 된장은요, 다른 부재료를 더하지 않은 만큼 맛이 깔끔합니다. 우리 어릴 때 먹던 그 시원하고 구수한 옛날 된장찌개 아시죠? 그 맛을 내기에 딱 좋아요.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로 끓여 드실 때 가장 맛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끓여주시면 옛날 그 맛이 난다고 좋아할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한 달 숙성 없이 만드는 그날 바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달을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우리 중에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 이 방법이 딱입니다. 원리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묵은 된장에 식혜를 부어서 짠맛을 중화시키고 여기에 천연 육수와 메주가루를 섞어서 깊은 맛과 농도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한 감칠맛과 수분을 한꺼번에 채워 넣는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트에서 파는 식혜, 그리고 국물용 멸치와 새우, 디포리, 대파와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여기에 막장용 메주가루와 통고추씨 가루만 있으면 끝입니다. 특별한 재료 하나도 없죠. 전부 우리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가성비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은 된장을 큰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 다음 식혜를 준비하시는데요. 식혜의 양은 된장 1kg 기준으로 종이컵 3분의 2에서 1컵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식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된장이 달아지거나 물러질 수 있고요, 너무 적게 넣으면 짠맛이 제대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으시면서 맛을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하실 때 항상 간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조금씩 넣으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혜 안에 밥알이 들어있잖아요. 그 밥알은 믹서로 살짝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된장 안에서 벌레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먹는 데는 상관없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요. 우리 가족들이 보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아둔 식혜를 된장에 부어서 잘 치대주세요. 우리가 반죽하듯이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섞어주시면 됩니다. 식혜의 수분과 단맛이 된장 속으로 스며들면서 짠맛이 중화되고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육수를 끓일 차례입니다. 이 육수가 맛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해주셔야 나중에 맛이 확 달라집니다. 먼저 마른 팬에 국물용 멸치와 새우 디포리를 넣고 달달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면 비린내가 싹 날아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멸치 국물 끓일 때 꼭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잘 볶아진 재료들에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요, 새송이버섯, 표고버섯도 함께 넣어주세요. 물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넉넉하게 부으시면 됩니다. 끓으면서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넉넉하게 부으셔야 해요. 센 불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뚜껑 닫으신 뒤 20분에서 25분 정도 더 우려내주세요. 국물이 충분히 우러났으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체에 한번 받쳐서 맑은 육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건져낸 표고버섯이랑 새송이버섯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잘게 썰어서 따로 챙겨두세요. 나중에 우리 된장에 넣으면 씹히는 맛이 살아나거든요. 버섯의 식감이 된장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큰 그릇에 막장용 메주가루를 500g 정도 담아주세요. 막장용 메주가루는 시장이나 대형마트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고추씨 가루를 함께 넣어주시고요. 준비된 메주가루에 미리 끓여둔 육수와 잘게 썬 버섯을 부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혹시 막장용 메주가루를 구하기 어려우시면요, 청국장 가루나 시판 된장, 고추장용 메주가루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콩을 삶아서 으깬 것으로도 가능해요.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혜로 불려둔 묵은 된장과 육수를 섞은 메주가루 양념을 한 그릇에 모아주세요. 양은 거의 같은 비율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묵은 된장의 덩어리를 잘 풀어가면서 골고루 치대서 섞어주세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잘 섞어야 나중에 맛이 균일하게 나옵니다. 다 섞으셨으면 4~5시간 정도만 상온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동안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농도가 자연스럽게 잡혀요. 이때 너무 묽다 싶으시면 메주가루를 좀 더 넣으시고요.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남겨둔 육수를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농도가 딱 잡히셨으면 단지나 보관 용기에 옮겨 담아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된장은 따로 숙성시킬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미 육수 재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맹물에 이 된장만 풀어서 끓여도 깊은 맛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된장으로 뭘 해 드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양념만 추가해서 쌈장으로 드셔도 좋고요. 고기 구워 드실 때 곁들이셔도 정말 잘 어울려요. 좀 더 자작하게 끓여서 강된장으로 만드신 다음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밥 반찬 걱정이 싹 사라지실 거예요. 손주들한테 해주시면 밥 한 공기 뚝딱 비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주콩으로 한 달 숙성시켜서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 두 번째는 식혜와 육수로 당장 오늘 드실 수 있는 방법. 기억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보너스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된장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전통 된장에는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1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된장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위암 발생 위험이 약 33% 낮았다고 합니다. 33%면 거의 3분의 1이에요. 된장 하나 꾸준히 먹었을 뿐인데 위암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된장 속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항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항암 물질은 된장이 오래 발효될수록, 그러니까 묵을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묵은 된장에 항암 물질이 최대 2점, 300까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셨던 그 까만 묵은 된장이 사실은 건강에 가장 좋은 된장이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중에 모르고 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된장에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된장이 짜니까 혈압에 나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외 한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된장 속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라는 물질이 혈압을 높이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된장 속 발효 성분이 혈압을 올리려는 몸의 작용을 막아주는 거예요. 물론 과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대에 고혈압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된장이 우리 편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된장이 그냥 맛있는 반찬 재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된장 속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국내 한 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g당 약 1억 마리 이상 검출됐다고 해요. 이 유산균들이 우리 장 속에서 나쁜 균을 억제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장 건강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속에 유익한 균이 줄어들거든요. 된장을 꾸준히 드시면 이 유익균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비싼 유산균 영양제 안 사셔도 돼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된장이 천연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된장 속에는 뼈 건강에 중요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콩에서 나오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이에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골밀도 감소가 약 21%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된장을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싼 칼슘 보충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된장 한 숟가락에도 뼈를 지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된장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 된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 효과가 숨어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뼈 건강까지. 서양에서는 이걸 슈퍼푸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매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음식의 지혜가 이제야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된장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된장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관을 잘못하시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된장을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냉장 보관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서도 위치가 중요해요. 문 쪽 칸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우리 된장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된장을 뜰 때 사용하시는 숟가락이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쓰셔야 합니다. 물기가 묻은 숟가락으로 뜨시면 그 물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습관을 들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된장 전용 숟가락을 하나 따로 두시면 편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된장을 보관하실 때 용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 옹기가 가장 좋습니다. 옹기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된장이 숨을 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옹기가 없으시면 유리 용기나 범랑 용기도 괜찮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오래 두면 플라스틱의 성분이 된장에 배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용기 하나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된장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식재료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시면 우리 식탁이 달라집니다. 첫째, 된장과 부추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C가 된장 속 철분의 흡수를 2.7배나 높여주거든요.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꽤 계시잖아요. 된장찌개에 부추를 넣어서 드시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추는 마지막에 넣으셔야 해요. 오래 끓이시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순서 하나만 바꿔도 영양소 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된장과 두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즐겨 먹는 조합이죠? 우리 전통 된장찌개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만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두부의 단백질이 된장의 발효 성분과 만나면 소화 흡수율이 약 1.8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던 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최고의 조합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의 힘이에요. 셋째, 된장과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된장의 항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한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된장과 마늘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암 물질의 활성도가 단독 섭취 대비 약 4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된장찌개에 마늘 넣는 것, 된장 쌈장에 마늘 다져 넣는 것, 이런 우리 전통 방식이 다 건강에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 최고의 건강법이었습니다.
마늘은 된장에 넣기 전에 잘게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다져야 알리신 성분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통마늘보다 다진 마늘이 항암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마늘 다지는 데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음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고 마늘 넣고 마지막에 부추 넣어서 드시는 것,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었어요. 비싼 건강식품 따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된장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 너무 오래, 너무 세게 끓이시면 안 됩니다. 된장 속의 유산균은 높은 온도에서 죽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셔서 은근하게 끓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된장 속 유익한 균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면 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 하나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음식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첫째, 묵은 된장은 상한 게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메주콩을 삶아서 넣어주시면 한 달 후에 우리 된장 본연의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둘째, 당장 오늘 드시고 싶으시면 식혜와 천연 육수, 메주가루를 섞어주세요. 숙성 없이 바로 맛있는 된장이 됩니다. 셋째, 우리 된장에는 항암 성분과 혈압 조절 물질, 유산균, 뼈 건강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묵은 된장일수록 항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넷째, 된장과 부추, 두부, 마늘을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냉장고나 장독대에 묵은 된장이 있으시면 바로 꺼내보세요. 색이 변하고 딱딱해져 있어도 곰팡이나 이상한 냄새만 없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음식이에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되살려서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주세요. 손주들이 맛있다고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는 모습 보시면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